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집이 어려워서 일찍 실업계로 진학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금융권에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 그리고 하나뿐인 엄마 셋이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선택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버리고 나가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까지 동네에서 유명했을 만큼 진절이 나게 만들어서 사실 나가고 없어진 게 후련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취업하고 10년간은 이 문제 때문에 좋은 사람이 생겨도 깨졌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 편모스라 장녀는 절대 맞선도 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30이 넘고 나서야 마음을 비울 수 있을 정도로 전 성장했고 두 동생도 나란히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엄마가 하는 수선집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더 이상은 손기술을 써서 벌어먹고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 빚이 나중에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악몽은 시작됐죠. 그래도 저축한 돈 일부를 꺼내어 갚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어쨌거나 저라도 독립을 하거나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나왔고 겨우 투룸을 하나 얻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봐야 전세고 앞으로 갈 일은 구만리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형편과는 다소 맞지 않지만 뭔가 역동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었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신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알아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야 살집만 마련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머나먼 길이라 그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뿐이었다가 공이 네트를 넘어가고 꽂히기만 하면 정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절 가르치던 코치님이 하루는 불러서 차를 한잔하자는 겁니다. 소개팅을 해줄 테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면서.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아까워서 잠도 못 잘 텐데 한 번만 그냥 나가봐요. 전 그 다음날 수수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양복을 제대로 입기는커녕 스포티한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마주 앉더니 씩 웃는 겁니다. 그 웃는 모습이 정말 멋있기는 했습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죠? 네. 박코치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천연기념물이라고.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분이란 얘기예요. 암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그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다가 박력 넘치는 남자하고 있자니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고 남친이 되어 주말마다 같이 테니스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잣집 남자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친이 가장 많이 보고 찾았던 건 운동을 잘하는 예쁜 여자였다는 말을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영특하고 매너도 좋았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전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꽃은 쉽게 꺾이는 것처럼 그의 눈길을 끌고 설레게 만드는 건 쉬워 보였어도 집안 대 집안이라는 난관을 딛고 결혼까지 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이 몰래 제 회사를 와보기도 했고 시어머니 될 분이 절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말에 봉투를 쥐어주시더니 대학 등록금이라면서 어디든 들어가라고 그 말을 남기며 사라지셨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감으로 학력이 뒤떨어진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전 남친에게 학교 다니고 싶었고 어떻게든 붙어서 등록금 갚아드리겠다며 그의 직장인 전역으로 수능도 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제학과에 멋지게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헤어지라고 준 돈인데 정말 대학에 가서 붙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쨌든 의기양양하게 모은 돈으로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친과는 교제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라 결혼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건 당연했지만 제 용기나 노력을 높이 사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 결혼을 무척이나 말리셨습니다. 남자 마음 식으면 끝인 결혼 하는 게 아니라면서 말이죠. 저도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남친이 미리 준비해둔 자금으로 혼수를 하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근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고 시댁이 평창동이라서 매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숨어 사는 저희 아버지가 복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남편을 만나서 태연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남편에게 자존심 구기는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와서 구걸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면서 저에게 심한 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시도 때도 없이 술주정을 했습니다. 전 눈물이 솟구쳤지만 남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더 그에게 최선을 다했고 임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를 더 괴롭게 만들려는지 임신 중기가 되어갈 무렵 아버지가 시댁에 찾아가서 돈 요구를 또 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박장에 다닌다는 소문도 돌았던 시점이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남편 몰래 나타나 패약을 떨었습니다. 돈도 못 받고 쫓겨나가자 아버진 절 고문하다시피 했고 시어머니는 애만 주고 넌 떠나라는 말을 반복해 하면서 집에 와서 그릇을 깨부시고 머리채를 잡는 건 예산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사산됐고 남편 마음도 식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운명이고 저희 집안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결국 결혼은 깨졌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대리인이 와서 판사님 앞에서 말을 했고 그렇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고 직장도 이미 그만둔 터라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몹져 누워서 어쩔 줄 몰랐고 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 정말 서글펐습니다. 동생들마저 휴학을 하고 일하면서 엄마를 도살폈습니다. 어쨌거나 저 역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다니던 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5년 만에 졸업한 학교를 나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 격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신문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행정고시 재경부문 최종 합격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재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절망했습니다. 이젠 제게 남은 게 없을 거라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위자료로 근처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시고 어쨌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그때부터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다시 하면서 기력도 좋아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죠. 원래 대회를 나가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전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칠 줄 알았는데 그는 제게 다가와 잘 지냈냐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나 많아. 그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전 그 말의 의미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전 남편의 아내와 아기 사진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와 너무 닮았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사람을 써서 제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기록을 얻었고 사산된 건 시댁에서 거짓말을 꾸몄던 겁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한패였던 거죠. 미울 수는 있지만 사람을 속이는 건 절대 아무나 못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되어 그 세 식구는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아내는 죽고 전 남편과 아이만 살아서 입원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었고 아이는 다행히 경상이었습니다. 전 매일같이 가서 간호를 했습니다. 아이는 마음대로 볼 수 없었지만 간호하는 것은 전 시댁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되자 전 남편은 점점 의식이 돌아오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보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하자 시댁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저, 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어질 운명이었나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